성종시록 26권 성종 4년 1월 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1473년 명성화 9년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인정전의 계상에 나아가 망굴례를 행하였다. 또 대왕 대비전과 인수 왕비전의 표 리를 바쳤다. 성종시록 26권 성종 4년 1월 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하례를 받았다. 성종시록 26권 성종 4년 1월 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회례연을 행하였다. 외인, 군한 쇠모 등 15인과 야인, 군유 등 70인이 참여하였는데 연회가 파하려 할 때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성종시록 26권 성종 4년 1월 1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박유달이 창원군 이성을 사알한 정류를 추국하여 아래고 또 성의 집에 출입한 사람이 있으니 아울러 추국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26권 성종 4년 1월 2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6권 성종 4년 1월 2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6권 성종 4년 1월 2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6권 성종 4년 1월 3일 가보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6권 성종 4년 1월 3일 가보 두 번째 기사 행호군 구종직이 나이 70세라 하여 치사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성종시록 26권 성종 4년 1월 3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서거정 등이 와서 아뢰기를 전일 이 영기가 처음 감찰에 제수되었을 때 여러 감찰이 이 영기의 조부 이 세남이 상중의 관비 연금과 간음하여 죄를 얻었으므로 이 영기는 상관할 수 없다 하였으나 신등이 이 세남은 그 자신이 죄받는 데 그쳐야 하며 이 영기는 장리나 자녀의 자손의 예가 아니니 취임해도 무방하다 하니 다시 공박하는 감찰이 없었으므로 취임하도록 허락하였는데 그 뒤에 또 새로 제수된 자가 있을 때에 여러 감찰이 전일 이 영기를 공박하였으나 곧 취임하였으니 이제 함께 의논해야 한다 하여 방주 유사가 이고하고 사진하지 않았습니다. 신등은 하관에게 모욕당하였으므로 취직할 수 없으니 청컨대 피험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피험하지 말라 하고 명하여 감찰들을 의금부에 내려서 국문하게 하였다. 상관은 취임이고 자녀는 양반 가문의 여자로서 품행이 나쁘거나 제가하여 양반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사람 말한다. 자녀 안에 오려지며 자손의 과거 임관에 영향이 있었다. 성종시록 26권 성종 4년 1월 3일 가보 네 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김제신이 와서 아뢰기를 신주는 재상으로서 남의 물건을 훔쳤으니 탐호하기가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추국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문득 논하지 말라고 명하셨으니 청근대 추국을 끝내고 과제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애매하여 밝히기 어려운 일로 사증을 형신하는 것은 참할 수 없는 일이다 하였다. 김제신이 굳이 청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성종시록 26권 성종 4년 1월 3일 가보 다섯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6권 성종 4년 1월 3일 가보 여섯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지금 어린아이를 버린 자가 있으니 청컨대 오부의 관령을 시켜 공추하여 고하게 하되 만일 정상을 알면서도 고하지 않은 자가 있으며 그 관리와 전리를 잔폐한 역의 영리로 정력하고 고한 자는 천구이거든 면포 50피를 상주고 양인이거든 벼슬을 상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관령은 한성 오부에 속해 있는 각 방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공추는 철저히 조사합니다. 성종시록 26권 성종 4년 1월 3일 가보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6권 성종 4년 1월 4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시록 26권 성종 4년 1월 4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6권 성종 4년 1월 4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성균관 사이에 임사홍 등 2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4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신중거가 와서 아뢰기를 김을소는 그 아비의 첩의 소생을 노비로 삼고자 하여 제 아비가 쓴 방령 문권을 훔쳤습니다. 그 마음이 간사함으로 조정의 반열에 있을 수 없으니 고신을 수탈하고 영구히 사용하지 말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사유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 죄줄 수 없다 하였다. 신중권과 다시 아뢰기를 김을손의 주연은 강상에 관계되므로 사유를 지났더라도 청컨대 파직하고 사용하지 마소서. 율원군 이종이 노비 문건을 가지고 정휴의 집에 가서 지우고 고쳐 썼으므로 정휴는 경영관으로 재직할 수 없으니 청컨대 별서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정휴가 모르는 일을 가지고 또 어떻게 주해 주겠는가 하였다. 신중거가 다시 아뢰기를 사정을 이미 복조하였으니 정유가 함께 모의하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종 때의 윤자견이 매서 이 맹진의 집에 가서 숙부의 문건을 고친 일이 발각되었는데 이 맹진은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죄를 받지는 않았으나 끝내 육조의 판소로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율원군이 정희와 함께 모의하지 않았다면 하필 정희의 집에 가서 했겠습니까? 정희는 시종의 바늘에 있기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원상에게 묻기를 헌부에서 정희를 별서하기를 청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였는데 신숙주 조성문이 아뢰기를 정희는 어미와 같이 사는데 이미 곧 율원군의 처모이므로 처모에게 가서 함께 모의한 것입니다. 또 사증에는 정희가 참여하여 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의사한 죄로 문득 별서하여 사람의 전도를 벌이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사인은 사죄라도 용서하는 것인데 더구나 김을손이겠는가. 정희의 일도 명백하지 않으니 죄줄 수 없다 하였다. 방역 문권은 신력을 방면해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고시는 직첩이고 별서는 현직은 해임시키고 별도로 서용하는 것을 말한다. 매서는 매부이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4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향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진주의 죄수인 김덕중, 황민, 강금산, 유산, 김생, 김산수, 막생, 곽오울미는 안윤손 등의 집을 위협하여 강도질을 하였고 기장의 죄수인 원경은 강도와 통모하고 이어서 와주가 되었으니 죄가 모두 율문에 의하여 참부대시에 해당하며 수교에 의하여 처자는 변업의 노비로 영구히 소속시켜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4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4권 성종 4년 1월 4일 을미 일곱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라도 수군 절도사 한충이는 일찍이 충청도 수군 절도사로 있을 때에 어느 수령이 한 사족의 집과 혼인을 의논하고 납체까지 한 것을 한충인이 꾀하여 빼앗아 아내로 삼은 뒤에 3일 만에 곧 버리고 다시 아내를 얻었습니다. 방헌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이와 같으니 청컨대 잡아다가 추국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방헌은 국법을 말한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4일 을미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종묘 연령 전에 쓸 향축을 친히 전하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5일 갑병신 두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5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5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6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6일 정류 두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6일 정류 세 번째 기사 일반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6일 정류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신중거가 와서 김을손 정희의 주의를 청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성전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6일 정료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6일 정료 6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김재신이 와서 아뢰기를 신주는 송석손의 말을 빼앗았으므로 조정의 반열에 있기에 마땅치 않으니 청컨대 파직하소서. 또 율원군 이종이 정휘의 집에 가서 문군을 지우고 고쳤으니 정의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청컨대 경영관을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송석손의 말은 그 종이 군사에게 팔았고 신주에게 전내된 것이다. 종의 일은 정희가 모른다. 이는 다 의사한 일인데 어찌 죄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6일 정년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6일 정년 8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7일 무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7일 무술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7일 무술 세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관의 김을선의 주에는 강상에 관계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므로 원상 한 명의 성봉조가 아뢰기를 사유를 지난 일이니 파직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7일 무술 네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향화한 외인 등안길 등구랑은 다 국가에서 후대한 자입니다. 등안길의 아우는 부사과 등무촌이고 등구랑의 아들은 부사직입니다. 신보라는 일찍이 경인년에 대마도로 사신을 보냈을 때 호행하였으므로 공로가 있고 또 외어를 번역하였으므로 다른 향화인과는 같지 않은데 서로 교체하여 벼슬을 제수하는 것은 미편하니 청컨대 전직을 그대로 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7일 무술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7일 무술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8일 기해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8일 기해 두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김지경 절도사 박식에게 유시하기를 요즘 듣건대 도내의 도둑이 치성하여 대낮에 공격하여 겁탈하고 인가를 불살라 꺼리는 바가 없다 하는데 경만이 듣지 못하였는가? 어찌하여 치게 하지 않는가? 경은 조치하여 반드시 모두를 잡아서 백성에게 끼치는 폐해를 없애라 하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8일 기해 세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최한정이 와서 아뢰기를 정희가 정대하다면 반드시 남의 그런 짓을 막았을 것인데 어떻게 그의 집에서 사망한 짓을 행할 수 있었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좌우 전후가 모두 다 바른 사람이면 바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근시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청컨대 경영관을 개정하소서. 또 한평현감 홍계생은 일찍이 회덕현감으로 있다가 삼중으로 파직된 지 이미 2~3해가 되었고 이제 나이 67세로 치사할 길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이조에서 청구해서 서용한 데는 반드시 정류가 있을 것이니 청컨대 추국하고 아울러 홍계생을 파직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듣지 않았다. 삼중은 화를 5번 쏘아 3번 관역을 마치는 것을 말한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8일 기한 네번째 기사. 호조에서 황해도의 영리, 김말 등의 장고에 의가에 아뢰기를 본도의 금교 등 구역을 중로에 견줄 바가 아니니 그 공수전을 대로 예에 따라 더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로는 중등의 도로이다. 공수전은 각 관하의 가옥, 수성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관리의 숙박, 접대 따위에 드는 경비를 쓰기 위하여 주현,역, 관에 나누어주던 토지이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8일 기해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8일 기해 6번째 기사. 단성궁 우공이 졸한의 철조하고 조제와 예장을 상례와 같이 하였다. 우공은 자를 현규라하고 고려의 시중 우현보의 후손이고
증, 우찬성, 우수로의 아들인데 젊을 때에 효용으로 일컬었었다. 정통 개해년에 내금위에 소속되고 갑자년에 무가 제2인으로 급제하고 정묘년에 중시에 급제하여 축두포 만호에 제수되고 경태 개유년에 제위 진무에 제수되었다가 곧 경운 판관에 제수되고 병자년에 가리어서 군기 판관이 되고 천순 정축년에 경성 판관에 제수되고 경진년에 갈려서 훈련원 사이에 제수되었다. 그때 북쪽 변방에 경급이 있었는데 세조가 우공의 무용을 인정하고 당상관에 초승시켜 갑산의 요회지에 보내어 방수하게 하였다. 개미년에 가선대부로 승자되고 의주 목사가에 제수되었다가 상을 당했는데 상기가 끝나기 전에 기복하여 가정대부로 승자되고 의주 목사에 도로 제수되었다. 성화정해년 여름에 죄로 불려와 하옥되었는데 마침 이 시해가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특별히 명하여 공을 세워서 죄를 속하게 하고 따라서 화차 쓰는 법을 묻고서 화차장으로 삼아 그 날로 길을 떠나 정벌하러 가게 하였다. 이 시해가 주살되니 정충 적게 공신의 호를 내리고 자헌대부로 승자하고 단성군을 봉하였다. 또 건주의 적을 토벌하였으므로 장획을 내리고 경상 좌도 수군 절도사를 제수하였다. 경인년에 갈려서 상호군 겸 도총부 도총관에 제수되고 신묘년에 순성 좌리 공신의 호를 내리고 그대로 단성군을 봉하였다. 이때 이르러 졸하니 나이가 59세였다. 양장이라고 시우하니 갑수에 공로가 있는 것을 양이라 하고 적에게 이기고 뜻이 굳은 것을 장이라 한다. 철조는 국상을 당하거나 대신이 죽었을 때 근신하는 의미에서 임시로 조회를 폐하던 일이다. 정통은 기복은 상중의 복을 벗고 관직에 복귀하는 것이다. 화차는 화약을 이용하여 적을 공격할 때 쓰는 수레이다. 갑주는 갑옷과 투구 곧 군사를 말한다. 성도시록 26권 성종 4년 1월 8일 기하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도시록 26권 성종 4년 1월 9일 경자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시경을 강독하다가 종을 치매 그 소리 땡땡하그늘이란 대목에 이르러 시간관 김영견이 아뢰기를 음악은 간사하고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신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교묘에 바치고 조정해서 연주한다 하였으니 조정과 교묘는 실로 일체입니다. 회례 연은 조정의 엄숙하고 경건한 예인데 여악을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종조에 있어서는 예연에 오로지 아악을 썼고 또 세조조에서는 여악을 보지 못하였는데 말년에 이르렀어야 혹 쓴 때가 있었습니다. 신은 편전에 계실 때라면 그것을 써도 괜찮겠지만 정전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보고 물었다. 신숙주가 아뢰기를 김영견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세조께서도 오로지 정악만 쓰고자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동이 가면을 쓰면 보고 듣는 것이 창난되어 음악의 절주가 혹 잘못되는 수가 있으므로 부득이 여악을 쓴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종조의 구례이다 하였다. 교묘는 교사와 묘제를 말한다. 성주시록 26권 성종 4년 1월 9일 경자 두번째 기사 영안도관찰사 정난종에게 유시하기를 김한경의 말이 흥에서는 청명한 날이면 삼봉도를 바라볼 수 있는데 회령에서 동쪽으로 배를 타고 이래 밤낮을 항해하여 도착하고 북쪽으로 나흘 밤낮을 항해하여 돌아왔습니다. 전년에 사람을 보내어 무릉도를 찾아가게 하였는데 울진에서 동쪽으로 배를 타고 하루 밤낮을 항해하여 도착하고 서쪽으로 사흘 밤낮을 항해하여 돌아왔습니다 하는데 그가 말한 지세에는 의심할 만한 것이 있다. 세상에 전해 오기를 무릉도의 북쪽에 요도가 있는데 한 사람도 다녀온 사람이 없다 하니 이것이 의심스럽다. 경이 다시 바닷가에 사는 늙은 뱃사람을 찾아가 물어 상세히
밝게서 아뢰라. 바닷길이 험악하니 지금 만약에 사람을 보내어 찾아보게 하자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변방의 백성이 부를 피하여 들어가 산다 하는데 버려두고 알아보지 않을 수 없고 믿기 어려운 말을 믿고 험한 바다를 건너 위험을 무릅쓰다가 혹 경패되게 할 수도 없다. 경은 사정을 살피고 사세를 헤아려서 아뢰어라 하였다. 성전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9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최한정이 와서 아뢰기를 홍계생은 나이가 67세이니 3년을 지나면 을에 치사해야 합니다. 덕망이 있는 자라면 늙었더라도 쓸 수 있으나 홍계생은 본디 재주와 행실이 없는데 어디에 쓰겠습니까? 빌건대 성명을 거두수산이 전교하기를 할만한지를 시험할 뿐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주는 죄주지 않았으는 안되며 정희는 경영관으로 있기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듣지 않았다. 성명은 이미 발한 명령이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9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9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1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1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독이 끝나고 나서 대사관 성준이 아뢰기를 홍계생은 본디 현량하지 못하고 치사할 나이가 이미 다가왔으며 지금 을에 천관할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전조에서 서용하지 않고 문득 홍계생을 수령으로 제수하였으니 뇌물을 주고 청탁하였다고 분명히 말할 수는 없으나 정상이 매우 얽혔습니다. 빌건대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인가 함으로 성준이 아뢰기를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것은 남이 모르는 사이에 늘 행해지는 것인데 신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정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기를 기다려서 죄준다면 처벌될 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대산 서거정이 아뢰기를 신하로서 간사한 일을 하였으면 근시할 수 없습니다. 율원군이 정의의 집에 가서 문건을 지우고 고쳤는데 정의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몰았다 하더라도 세종조에서 이 맹진이 육조나 정부에 들어가지 못한 전례가 있으므로 경영관에 있기에 마땅하지 않으니 개차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10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10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10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11일 애민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11일 애민 두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최한정이 와서 홍계생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내가 장량하겠다 하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11일 애민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11일 애민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평안도 강서현의 아전 강한 등의 상은에 의가에 아뢰기를 본도의 여러 고을의 향리는 거의 다 양민으로 가속함으로 모두가 초립을 쓰는데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다른 도의 예에 따라 방립을 쓸 수 없습니다. 청컨대 예전대로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가속은 임시로 붙였음을 말한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11일 애민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11일 애민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12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12일 개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12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12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신중거가 와서 아뢰기를 별자 녹사와 같은 무리 중에 을에 천관할 자가 많지 않다고 할 수 없으며 홍계생은 본디 재주와 행실이 없고 전녀가 물러가 사는데 하루아침에 문득 수령을 제수하였으니 어찌 그 정류가 없겠습니까?
청컨대 이조를 국문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정류가 없는 일을 어떻게 주해 주겠는가 하였다. 성전시록 26권 성종 4년 1월 12일 개묘 5번째 기사 성절사 양순석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성종시록 26권 성종 4년 1월 12일 개묘 6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성준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모두 재주 없는 몸으로 언책을 맡은 벼슬에 있어 헌체하여 위로 성덕을 도운 적이 없고 오직 시소할 뿐인 것이 송구합니다. 삼가 시사를 조목으로 들어서 분별 없는 소견을 함부로 아랩니다. 이를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 잘 다스리는 도리를 물으시고 물이 흐르듯이 가는에 따르셨는데 요즘에는 무릇 은관이 아랜 것에 대하여 먼저 발언한 자를 여러 번 물으시니 신등은 이를 물으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저 대간을 두는 것은 말을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의논할 때 혹 한 사람이 그 의논을 냈는데 무 사람이 따라서 화동하는 것이 있고 무 사람의 의논이 다 그렇게 여김으로 무의하지 않고서도 화동하는 것도 있고 친히 본 일은 아니나 벗들이 말하는 사이 안 것도 있고 생각이 미쳤으므로 감히 잠자코 있을 수 없어서 발언하는 것도 있으므로 누가 먼저 발언하였다고 지칭할 수 없으며 먼저 발언한 자가 있다 손 치더라도 반드시 일마다 다 그 근거를 알아본 뒤에 발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말의 근거를 꾹 캐어 묻는 것을 싫어하여 제 눈으로 본 것이 아니면 발언하지 않게 한다면 은관이 이를 의논하는 것이 두루 미치지 않는 데 있어서 조정의 덕실과 백성의 휴책이 어떤 것은 전하에게까지 알려질 수 없으나 충직한 말을 구하고 충직한 말을 받아들이는 도리에 미진한 것이 있을 듯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더 깊이 생각하시어 언로를 넓히소서. 1.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권장하고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시니 상벌이 명백하다고 할 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대신이 혹 국법을 범하여도 전하께서는 번번이 용서하여서 견책하지 않거나 버려두고 묻지 않으시니 이는 전하께서 대신을 너그레 용납하신 아름다운 뜻입니다마는 대적 그 마음이 본디 정직하여 스스로 의롭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여 감히 스스로 방자하지 못하는 자는 많습니다. 만약에 대신은 죄가 있어도 다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의롭지 않은 일을 하는 자가 반드시 나는 벼슬이 이미 높으니 혹 법을 어기더라도 죄책을 지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할 것이고 남들도 대신은 법을 어기더라도 죄책을 지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낌 없이 무슨 일이든 다 하게 되어 마침내 대신이 발로 하여도 억제하기 어렵고 낮은 백성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풀지 못하게 될 것이니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조정조에 있어서도 대신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대신으로서 죄가 있는 자는 정상과 법률에 비추어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역시 다 죄 주었는데 신등도 또 보고 들은 것이 많습니다. 태종 때에 한평부원군 조의원이 뇌물을 받았으므로 중앙견책을 바꿔서 외방으로 방출되기에 이르렀고 세종 때에 조화 이정 황희가 청탁 때문에 정성에서 파직되었고 병조판사 조말생이 청렴하지 않다 하여 고신을 빼앗기고서 외방으로 방출되었다가 뒤에 다시 서용되기는 하였으나 끝내 정부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찬성 이 맹균이 제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방출돼 종신토록 서용되지 않았고 병조판사 안중순이 제수를 외람되게 하였기 때문에 영구히 서용되지 못하고 외방으로 방출되었으며 도승지 황수신과 병조판사 김세민이 제수를 잘못하였기 때문에 역시 다 파직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죄가 일신에 그치고 사지가 관계되는 것이 아닌데도 역시 갑이 용서하지 않았으므로 대신이 비록 명예와 지위가 높고 중할지라도 근신하게 게을리하지 않고 시종 한마음으로 각각 명분과 절조를 지켰으므로 나라에는 폐해가 되는 일이 없고 백성에게는
억울한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무슨 법인들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신등이 반드시 이것을 말하는 까닭은 전하께서 형벌을 엄하게 하고 법을 중하게 하여 대신을 위협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전하께서는 법을 지켜서 흔들리지 않고 대신은 법대로 봉행하면서 스스로 계칙하여 상하가 서로 편안하고 지극히 다스려지기를 바랄 따름이니 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 1. 신등은 곡식이 나는 땅은 예전보다 많아지지 않았는데 재상은 근래 더욱 심하니 들어오는 부세가 반드시 예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왕, 선후의 능묘의 제사가 전보다 갑절로 많아졌으므로 경비의 액수도 전보다 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도를 줄이는 것도 조종 때보다 갑절로 해야 지형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복록을 나누어 주는 액수는 도리어 조종 때보다 더하니 이것이 어찌 원대한 경략의 도리겠습니까? 신등은 태거할 만한 벼슬은 태거하고 줄일 만한 복록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저 공신은 이미 나라에 공이 있었으니 자기로 존숭하는 것은 본디 마땅한 일이나 그 중에 군을 봉한 자는 관사가 없는데도 수는 30에 이르렀으니 그것이 이미 많은데다가 실직을 지내지 않은 자에게도 모두 작업에 따라 복록을 주고 또한 봉조하는 그 복록이 지나치게 후합니다. 신등은 공신으로서 군에 봉해진 자에게는 실직에 따라서 복록을 주고 봉조하의 복록은 양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친의 적장은 그 아비가 살아 있더라도 그 아들이 봉작을 이으니 이미 있는다고 했으면 그 아비가 죽고서 그 봉작을 이어받는 것을 뜻하는데 어찌 아비가 살아있는데도 이어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정의 옛일에도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지금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종친의 벼슬에는 한정된 품계가 있는데 지금은 한정을 넘어서 품계를 받은 자도 많으니 신등은 이미 받은 작업을 다시 낮출 수는 없겠으나 그 복록은 모두 한정된 품계에 따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총부는 위조를 점검하는 것으로 사무가 번다 하지 않은데 당상이 10원이나 되고 낭청이 12원이나 되니 이것은 어찌하여 이런 적고 인원은 이토록 많습니까? 전에는 낭청을 군직으로 겸하게 하였으므로 그 인원이 많더라도 반드시 다 준직을 제수한 까닭에 복록은 흔히 낮추어 주었으나 지금은 경력이니 도사이니 하여 복록에 정해진 과가 있으므로 낮추어 주는 자가 없는데 이는 태거할 만한 소용없는 인원입니다. 선정관은 다만 한때 임시 변통으로 두었던 것이므로 이제는 직장이 없으니 이는 태거할 만한 소용없는 벼슬입니다. 사옹은 상의원, 장악원, 사포서, 장원서, 조지서, 사축서 등의 인원으로 말하면 전에는 다 별자를 제수하였는데 지금은 관사 안의 모두가 복록이 있는 벼슬아치가 되거나 아니면 일원이 복록 있는 벼슬아치가 되었으니 이것도 태거하거나 줄일 만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현재로서의 급히 시행할 일이니 일체 태거하여 국용을 넉넉하게 하여 원대한 계례로 삼으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국가에서 공신에게 각각 구사를 내려주어 한때의 사역을 제공하는 것은 본디 노비로 길이 전에 쓰게 하는 예가 아닌데 한번 공신의 집으로 들어가면 여러 해 사육에 이바지하여 오래 은신을 맺어서 노비와 다름없이 생각하고 공신이 죽은 뒤에는 그 자손이 그 사역을 이롭게 여겨 관가로 돌려보내려 하지 않은데 관리도 그대로 두고 곧 찾아내지 않는 자가 혹 있을 것입니다. 근련 이래로 공신이 이미 많아져서 경외의 노비는 태반이 초정되었으므로 만약에 찾아내어 돌려오지 않으면 관부가 장차 자립할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일체 찾아내어서 본역으로 돌려보내되 살피지 않는 관리도 다 죄를 다스리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1. 국가에서 선상 노비의 신력이 고된 폐단을 염려하여 그 인원의 액수를 줄여서 번드는 것을 드물게 하고 또 경중에 사는 노비를 3번으로 나누어 2번이 입역하고 1번이 쉬게 한 것은 선상을 우대하기 위한 방법이기는 하나 전에 경중에 사는 노비를 2번으로 나누어 한 달은 관에서 사역에 이바지하고 한 달은 집에서 생업을 영위하게 하였을 때에도 아침에 저녁거리를 꾀할 수 없는 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2달은 관에 있고 한 달은 집에 있으므로 그 신역이 배로 고되니 어떻게 이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서울은 국가의 근본이 되는 곳인데 어찌 외방의 폐단을 근본이 되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겠습니까? 이산 환자는 쉽게 다시 모이지 못하고 공궁 환자는 쉽게 다시 소생하지 못하는 것인데 만약에 폐단이 생긴 뒤에야 도모한다면 곧 버리는 것이나 같습니다. 무릇 개정은 예전보다 훨씬 이롭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인데 지금 3번으로 하는 법은 본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나 폐단이 오히려 더 심해졌으니 이 어디에 이 예전보다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부득이하여 선상의 수를 줄이고자 한다면 경중에 사는 노비를 반드시 3번으로 나누지 않고서도 줄일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공신으로서 봉직하는 자가 구사를 갖는 것은 예전에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근래에 새로 마련한 것입니다. 당초 공신으로 기록될 때에 그 등재에 따라 각각 구사를 가졌는데 또 선상 구사를 주었으니 이것은 먼저 줄여야 할 자입니다. 경중과 외방의 노예의 신력을 일제 옛제도대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였다. 원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제1조에 대하여 정인지가 의논하기를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궁색한 말을 요구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정상을 묻는다 하였거니와 이 말은 가관입니다 하고 정창성 조성문이 의논하기를 송나라 오규가 간관으로 있을 때 어느 어사가 사실이 아는 일을 말하였으므로 황제가 불러서 누구에게서 들었느냐고 따져 물었는데 오규가 아뢰기를 주명을 대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사에게 고하는 자가 없을 것이니 이것은 스스로 그 이목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하니 임금이 당장에 그만두고 묻지 않았으며 팽사영이 대신의 숨은 일을 드러냈는데 그 권한을 3번이나 물었으나 팽사영이 풍문이라는 것은 총명을 넓히는 것입니다. 지금 반드시 풍문의 권한을 물어서 죄준다면 차라리 중부를 달게 받을지언정 감히 국가에서 언로를 열어주는 법을 폐지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지금 만약에 먼저 발언한 자를 묻는다면 대간이 들은 것이 있더라도 그 힐책 받는 것을 꺼려서 먼저 드러내어 거론할 사람이 없을 것이니 아랜대로 따르소서 하였다. 제2조에 대하여 정인지가 의논하기를 지금 대신의 범죄가 전일의 재산과 같다면 역시 전일과 같이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였다. 제3조에 대하여 정인지 정창선 신숙주 한명의 최항 홍윤성 조승문 김질 윤자원 김국관 성봉조가 의논하기를 지금 의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제4조 항에 대하여 정인지 정창선 신숙주 한명의 최항 홍윤성 조승문 김질 윤자원 김국관 성봉조가 의논하기를 법에 따라 유사해서 시행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제5조에 대하여 정인지 신숙주 한명의 최항 홍윤성 김질 윤자원 김국관 성봉조가 의논하기를 다시 상세히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정창성 조승문이 의논하기를 경중의 제사의 노비를 3번으로 나누어 1년 동안에 8개월을 입역하고 4개월을 쉬게 하며 외방에서 선상한 노비를 7번으로 나누어 3년 걸려 6개월을 입역하게 하면 경중의 노비와 외방의 노비는 노고와 안일이 아주 달라 몇 해 안 가서 경중의 노비는 날로 조잔해 갈 것이므로 참으로 간언의 말과 같으니 다시 더 깊이 생각하소서 하였다. 헌체는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림인데 곧 임금을 돕는 것을 말한다. 시소는 한서주 운전에 나오는 시위 소찬이란 말로 능력이 없이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 상가 자리만 차지하고 농만 받아먹음을 비유한 말이다. 태거는 죄과가 있는 벼슬아치를 파면합니다. 봉조화는 전직 관원을 대우해서 높여 부르던 칭호이다. 예종 원년 1469년에 처음 시행했는데 종이품 이상의 퇴임한 관리에게 이 호칭을 주어 종신토로 녹봉을 받게 하였다. 적장은 정처에게서 난 맏아들이다. 준직은 풍계에 맞는 실직의 벼슬이다. 구사는 종친 및 공신에게 나누어 주던 관노비이다. 선상노비는 각 지방 관하에서 중앙관서에 필요로 하는 노비를 뽑아 서울로 올려보내는 노비이다. 주명은 주장한 사람의 이름, 주로 지목할 만한 사람의 이름을 말한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10일 개묘 7번째 기사 일금부에 전지하기를 유자문 김맹규는 고신을 거두고 영구히 소용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12일 개묘 8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12일 개묘 9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종계사는 창원군 이성의 말을 듣고 응사 박유달로 하여금 후알하게 하였고 박유달도 계산의 말에 따라서 성의 매를 받느라고 성의 집에 출입하였으니 죄가 모두 율문에 의하여 장 80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계산은 외방에 안치하라고 명하였다. 안치는 귀양사리에서 거주를 제한당합니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10일 개묘 10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10일 개묘 11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13일 갑진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13일 갑진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이 끝나고서 사관 박승질이 아뢰기를 신주는 말을 훔친 정적이 명백하니 죄를 다스리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신주는 역적이 약탈하던 때 남이 죽은 것을 기화로 말을 훔쳤으니 탐독함이 심합니다. 만약에 또 너구를 용서한다면 간사하고 탐욕한 무리에게 징계될 것이 없을 것이니 청컨대 바지카수산 임금이 좌우를 보고 물었다. 영사 홍윤승이 대답하기를 신주가 참으로 말을 훔쳤다면 관관의 말대로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대왕 대비께 품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13일 갑진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13일 갑진 네번째 기사 호재에 의지하기를 윤기견 윤호의 집에 각각 면포 100빌 정포 50빌 쌀 50석을 내려주어라 하였으니 그것은 딸들이 장차 대내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13일 갑진 다섯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호군 김계손 등 45원은 가묘를 세우지 않았으니 청컨대 주회를 다스리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13일 갑진 여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14일 을사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14일 을사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14일 을사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14일 을사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15일 병호 첫번째 기사 조화를 받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15일 병호 두번째 기사 선정전에 나아가 종친 동량정 이서 등 3인과 문신 예문관 직제 김영견 등 4인과 유생 생원 손원로 등 5인을 불러 강서하게 하였다. 선정전은 창덕궁의 편전이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16일 정리 첫번째 기사 모화관에 그동안 열무하고 이어서 관사하였다. 열무는 임금이 몸소하는 사열이고 관사는 임금이 신하들이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상을 주던 무예를 권장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17일 무신 첫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17일 무신 두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신중거가 와서 아뢰기를 유자문은 다만 직첩을 거두고 소용하지 않는 벌을 내렸으나 신등은 유자문의 범장한 것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청컨대 율문에 의하여 법대로 조치하소서. 김맹규도 자자하고 모두 자손을 검거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사를 겪은 일이며 또 헤아려서 과제하였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신중고가 다시 아뢰었으나 듣지 않았다. 금고는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자손이 벼슬길에 나오는 것을 금지하던 형벌이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18일 개요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18일 개요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18일 개요 세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정효상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여 이르기를 여느 일은 본디 규례가 있거니와 옥성으로 말하면 모두 감사에게서 결단되는데 처음에 차오가 있으면 마침내 크게 잘못되니 잘 살피라 하고 이어 필단 천릭 1년과 녹비화 일부를 내려주었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18일 기호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18일 기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1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19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19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구주 노원수 원교직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19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예조의 전지하기를 그늘 윤대하는 자는 거의 다 같은 말과 같은 일을 거듭 말하여 논의를 번거롭게 하므로 사실상 보탬이 없으니 우선 정지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19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19일 경술 여섯 번째 기사 사관은 혼납 최한증이 와서 신주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내가 대비께 품하니 분부하시기를 추국하여도 끝까지 밝히지 않으면 마침내 죄 줄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19일 경술 일곱 번째 기사 하동부원군 정인지가 상장하기를 신은 나이가 거의 80이므로 날마다 세모를 더해가니 빌건대 원상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19일 경술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20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20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20일 신의 세 번째 기사 대마주 태수 평조신 종정국이 보낸 글에 대략 이르기를 등한길이 성은을 입었으나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일찍 죽었으므로 지금 그 외로운 아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 나에게 얻어먹으니 참으로 가엾습니다. 한번 기국에 조군하여 무덤에 가서 박전이나마 올리도록 보내고자 하오니 작은 배수를 내려 아비의 업을 잊게 하여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는데 예조의 답서에 대략 이르기를 보내온 사자는 삼가 아래에서 사정을 제수하고 또한 그 망부에게 치전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20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20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20일 신의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2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2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독이 마치 끝나고 대사한 서거정이 아뢰기를 제사의 계산은 계목으로 하거나 단자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본부의 계산은 하관을 시켜 진언함으로 본이 어그러지거나 늘고 주는 수가 있고 또 승지가 그 말을 환관에게 말하여 전교하게 함으로 차오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옛 제도를 상고하면 송나라 때에는 차자가 있었는데 간이하에 쓸만하고 모든 하고 싶은 말은 다 갖추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이 말이 어떤가 하였다. 영사 조승문이 대답하기를 차자를 쓰면 품은 뜻을 모두 아랠 수 있고 뒤에 상고할 때에도 증거가 있게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부터 차자를 쓰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21일 임자 세 번째 기사 대왕 대비가 월산대군 이정의 집에 거둥하여 의묘를 세울 곳을 보았다. 의묘는 덕종의 사당이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21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21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6권 성종 4년 1월 2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독이 끝나고서 정은 김제신이 아뢰기를 윤대는 상하의 뜻을 통하여 막히는 걱정이 없게 하려는 것인데 정지하라고 명하셨으니 신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과 같은 일을 거듭 말함으로 잠시 정지시켰으니 차차 다시 할 것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윤대는 만세에 폐지할 수 없는 법인데 한때 정지하는 것은 해롭지 않을 듯하나 신은 이로 말미암아 드디어 폐지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서경의 우임금은 훌륭한 말에 대하여 배수하였다 하였는데 당시에 말한 것이 어찌 모두 훌륭하였겠습니까마는 훌륭한 것을 받아들여서 행하고 훌륭하지 않은 것은 벌을 따름입니다 하는 임금이 좌우를 보고 물었는데 영사 한 명이가 대답하기를 민간의 폐해와 조정의 잘못은 이로 말미암아서 아는 것이니 간관의 말이 마땅합니다 하니 다시 윤대를 행하라고 명하였다. 성조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3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선 서거정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숙천부사 유자문과 정산현감 김맹규는 장오제를 범하였으니 율문에 의하여 전형을 명백히 바루어야 합니다. 신 등이 듣건대 전일 의검부에서 다만 고신을 수탈하고 영구히 소용하지 않을 것을 개정하였다 합니다. 신 등이 상고하건대 대명률에는 감수하는 자가 훔친 작물 40간 이상이 되는 자는 참하고 나머지도 모두 자자한다 하였고 대전에는 범장한 자는 노관하여 이조병조 대간에 이첩하고 자손에게 정부 6조 대간 수령을 제수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또 건일 여러 번 사유를 내렸으나 장리가 범한 죄는 다 용서하지 않는 것인데 이제 유자문 김맹규는 정률로 처벌하지 않고 다만 고신을 수탈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처벌하였으니 탐호한 자에게 징계될 것이 없습니다. 참컨대 유자문 김맹규는 율문에 의하여 자자하고 대전에 의하여 장안에 기록하고 자손을 검거하여 국법을 바루어 주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죄가 중하므로 사유를 지나서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죄를 더 준다면 사유를 베푼 뜻에 어그러질 것이다 하였다. 장안은 장물죄를 범한 관리들의 명단을 적은 장부이다. 여기에 오르면 자손들은 벼슬 길이 막혔다. 장리 아니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3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성준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유자문은 범장한 것이 지극히 많음으로 용서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제 다만 고심만 거두었으니 죄는 무겁고 벌은 가볍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중벌에 처하도록 명하여 두 사람을 징계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3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3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태강 강옥의 조카 강계숙이 강옥이 보내준 옥대를 진상하였으나 받지 않았다. 조화성지 신정이 이것을 보고 그 세 개의 대구를 빼앗았다. 신정은 또 전에 별자 안누르의 연대가 정교한 것을 보고 처음에는 침향대를 주고 바꾸었다. 곧 후회하여 다시 다른 나쁜 대를 주고 바꾸었으니 탐호하고 염치 없기가 이와 같았다. 아이고야.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3일 갑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3일 갑인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서를 보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4일 을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4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조화통례 윤효손 등 5인이 연대하였다. 윤효손이 아뢰기를 여러 고을에서 지내는 문선 왕의 석전과 역대의 시조의 제사 및 사직제의 여제에 쓰이는 것이 장만하기 쉬운 물건이기는 하나 수령이 유의하여 미리 장만하지 않고 번번이 제사에 임박하여 뜻대로 갈았으니 신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주 심합니다. 참건대 여러 고을의 수령들로 하여금 전사고를 따로 세우고 모든 제사에 쓰는 물건을 미리 정하게 장만두게 하고 감사가 순행할 때마다 친히 점검하여 철저하게 빈거를 삼게 하소서 하니 여러 원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석전은 문묘에서 문선왕에게 지내는 나라의 제사이다. 매년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에
거행하였다. 여제는 역질이 돌 때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4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서거정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 등이 근년에 여러 번 내린 사령을 두루 상고하니 오직 경인년 12월 16일 대사 외에 간도를 모두 용서하지 않았으므로 유자문, 김맹규 등은 감수하는 자로서 그 스스로 훔쳐서 장호를 범하는 것이 그 죄는 의례 사유를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의금부에서 당초에 정조를 적용하지 않고 불왕법장으로 조율하여 사유가 내리기 전의 일로 논하였으므로 매우 안율의 의의에 어그러졌습니다. 그 뒤에 고쳐서 감림 자도의 율에 해당시켜 아래였으나 마침내 먼저 아래였던 율문을 적용하였습니다. 관리의 범장은 정률을 적용해야 마땅하고 감에서 가벼운 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빌건대 성찰을 내리어 자자하여 조정의 성법을 준수하고 장안에 기록하여 국법을 바르소서 하니 정교하기를. 이것은 감수자도의 예는 아니나 그러나 여러 번 청하니 마땅히 다시 상량하겠다 하였다. 간도는 재물을 부정하게 가로채거나 훔칩니다. 불왕법장은 소송인으로부터 재물을 받았으나 법을 왜곡하여 판결하지 않은 것이다. 감림, 자도는 전국을 감시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도둑질을 한 죄이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4일 을묘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진지가 와서 아뢰기를 유자문은 감수하는 자로서 스스로 훔쳐서 공공연히 하여 그리낌이 없었으니 범장한 것이 비록 적더라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범장한 것이 많은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무거운 법이 누락되어 뒷사람을 징계함이 없는 것이니 빌건대 결단하여 그 죄를 바르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이것은 감수 자도의 예는 아니나 너희들이 말하니 마땅히 전례를 상고하게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4일 을묘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4일 을묘 일곱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기를 장례원에서 아랜 이연희, 장익지, 최율령, 양치원, 서준, 신경련, 이건무, 문직, 김추, 안여선, 유석지, 강산, 신영, 강막금, 김남화, 백동, 김사, 조소계, 최효원, 구찬, 조배 등은 여러 해 소송 중인 송자를 교유하여 시비를 변란해서 뇌물을 받거나 소득을 나누어 갖는 것으로 생업으로 삼으로 풍속을 상폐하니 징계하지 않았으면 안 된다. 모두 평안도 황해도에 전가사변하되 비록 사유를 지나더라도 방문하지 말라 하였다. 전가사변은 세종대 북병을 개척한 정책의 하나로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변방에 살게 하던 형벌이다. 성조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4일 을묘 여덟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4일 을묘 아홉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5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5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5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독이 끝나자 사관 박승질이 아뢰기를 상망일의 전강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만 예문관 경련은 고문에 응하는 자인데 지금 모두 전강에 참여하거니와 혹 불통인 자가 있는데 경련에 입시하니 이는 대체 미편합니다. 참컨대 지금부터는 논란만 시켜 반론하는 자는 취지를 보소서. 성균관의 관원은 유생을 표술하는 것인데 지금은 유생과 함께 같은 날 강사하거니와 그 중에 혹 불통한 자가 도로 사석에 앉는 것도 또한 미편하니 참컨대 다른 날 강사시키소서.
또 유생이 강사한 푼수를 시장에서 참용하는 것은 취사의 본의에 방해가 되니 청건대 통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를 보고 물었다. 영사 한 명회가 대답하기를 방승질의 말이 옳습니다. 세조 때에는 번번이 상막의 문신들을 불러 서로 논란하고 강론하게 하여 반월한 자에게 특별히 가게하여 권장하였는데 이를테면 구종직 정자영 유희맹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상냥하겠다 하였다. 정강은 경학을 쇠퇴함을 막기 위하여 시작한 것으로 성균관의 유생 가운데 학식이 많은 사람을 모아 어전에서 삼경이나 오경을 에서 뽑아 외계하였다. 발월은 어렵고 숨은 뜻을 겉으로 드러내미고 표솔은 앞장서서 모범이 되어 인도함이다. 푼수는 강서할 때의 성적 점수이다. 가계는 품계를 올려줍니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6일 장사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쳤다.